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입니다. 이번 주 임계위와 근추위 본회의 그리고 1·4분기 노사협의회 상견례가 개최되면서 17년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부에서는 그동안 노사 간 내부 문제들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임계위와 근추위가 재개된 만큼 절대 서두르지 않고 현장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7인단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6대 집행부는 철저히 현장의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성과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막이 오른 17년 임단투, 5만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울산과학대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관련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문화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차지부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부, 위원회 정책기획 담당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과 분사 분할 저지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중공업 정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박유기 지부장을 비롯해 확대 간부 200여 명과 금속노조 확대 간부 5천여 명이 집결해 일방적인 재벌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저분이 끝까지 구조조정을 밀어온다면 저희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그리고 민주노총은 여러분과 함께 구조조정의 끝자락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깃발을 세울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신있게 갑시다. 전국에서 달려오신 금속노조 확대 간부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투쟁! 현대중공업 16 임단협 교섭은 해를 넘겨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지난달부터는 금속노조 대표의 협상 참여를 놓고 본교섭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백형록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은 분사를 강행해 정몽준 일가의 3세 경영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하며 정몽준을 위한 부정축제, 주주총회를 끝까지 막아내고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조선해양, 전기전자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는 안건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지부는 전면 파업을 벌여 주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재벌에 맞서 강도 높은 연대투쟁으로 구조조정 저지에 나설 것입니다. 27일 예정된 주주총회 저지투쟁과 현중 총파업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투쟁에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울산과학대 정문 노숙농성장에서 울산과학대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규탄 및 고용보장 이행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보장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청소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는 울산과학대의 각성을 촉구하고 노동자를 감시 사찰하는 용역경비를 즉각 철수하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영구 수석부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권과 자본을 끝장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현대차 지부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투쟁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자 울산과학대 지부장은 우리 나이가 평균 55살인데 일을 하면 얼마나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며 배움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런 모진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은 지난 2014년 6월 16일 울산과학대와 청소용역을 맺은 업체와의 임금협상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 6,000원과 성과급 100%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대학과 청소용역업체, 청소노동자 간 협상은 진전이 없었고 갈등이 격화돼 강제 철거까지 1000일 가까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배움의 전당인 대학에서 가장 낮은 위치인 청소 노동자들에게 이런 모진 탄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며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연대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박유기 지부장을 비롯한 상무집행위원 동지들과 운영위원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관련 간담회를 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정미 금속노조 정책국장의 통상임금 사업장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통상임금 적용 현황으로 완성차, 부품사, 현대중공업의 적용 사례에 대해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어 정경은 경영학 박사의 신임금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내용 설명이 있었으며 이승엽 대구대 교수의 현대차 신임금체계 검토에 대한 설명으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부는 이후 지속적인 간담회와 전체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주위원회에서는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 군 복지시설을 방문해 찾아가는 복지문화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시설, 아동복지관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위치한 문화소외계층에게 14개 시, 군 단위 각 1개 시설을 선정했으며 30여 명의 전통 국악 전문 공연인이 출연하는 대규모 공연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민요, 판소리, 가야금 병창, 무용, 국악 중주, 타악 공연 등 전통 우리가락이 어우러지는 신명과 흥이 넘치는 전통 공연을 선사함으로써 꽃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문화체험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1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주주총회를 유보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분사를 감행한다면 그 결과는 패착이 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지부로 조직 편제를 마무리했으니 교섭을 거부할 이유도 더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금속노조 참여 문제를 놓고 잠정 중단됐던 노사교섭을 재개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백형록 현대중공업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노사 단체 협약에 회사 분할과 인원 정리 등은 노사가 협상하게 돼 있다며 일방적인 임시 주주총회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속노조 새 지부는 회견에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는 경영 합리화를 핑계로 정몽준 대주주의 아들 정기선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분할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에 지역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부 정책기획실에서는 17년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지부 및 위원회 정책기획 담당자 수련회를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했습니다. 이재호 부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1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이 자리에서 지부와 지역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17년 단체교섭 승리의 기반이 되는 심도 깊은 토론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동원 정책 1부장은 금속노조 2017년 투쟁 방침 및 요구안으로 17년 주변 정세와 투쟁 목표와 과제, 그리고 세부 투쟁 계획 및 단체 교섭 방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은홍기 정책기획실장은 17년 단체 교섭 투쟁 방침으로 투쟁 과제와 투쟁 기조, 그리고 17년 현대차 지부 투쟁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단체 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인상 요구안과 별도 요구안, 그리고 단체 협약 개정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 17년 투쟁 관련 임원과의 대화 시간에서 박유기 지부장은
현장 조합원과 소통하고 공유해서 17년 임단투를 진행할 것이며 지부 운영과 방향, 사업 계획 등 임투 일정을 공유하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부는 3월 중 단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요구안 마련을 위해 차근차근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요즘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짓을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팎에서 저지르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 지연책이 먹혀들지 않자 헌재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로 삼으며 헌법기관인 헌재를 공격하고 헌정체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까지 내며 생떼쓰기에 나섰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과 헌재에 대해 불평과 모함을 멈추고 즉각 헌재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정말 억울하다면 헌재에 출석해 최후의 변론과 함께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신문에 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요?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